자, 초기 미국의 화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로 이주해 온 사람들의 경우에 주로 외국 돈을 썼어요. 그리고 그때 돈이란 건 다 주화입니다. 금화나 은화를 썼죠. 그리고 영국의 영향권이 컸기 때문에 영국의 주화를 많이 썼어요.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특성상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할 거는 원자재밖에 없고 이제 완제품을 다 수입해야 되니까 영국 돈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입이 더 많으니까 돈이 계속 부족해요. 쓸 돈이 더 많아지고 있는 돈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래할 돈이 부족하니까 주정부에서 뭐를 하냐면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약식 차용증 형태의 어떤 지폐를 발행해요. 정식 지폐는 아니고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라는 증서를 만들고 이 돈을 나중에 미 정부가 갖겠다고 하는 그 차용증 형식의 지불증권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주들도 이렇게 찍어내요. 근데 이게 결국 뭐 역할을 하냐면 돈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돈을 찍어낸 거입니다. 차용증 형태로. 이렇게 해서 돈이 늘어나니까 경기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화폐가 모자라지 않아서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도 1729년에 지폐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기초 연구라는 책에서 우리가 찍어낸 지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정부가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이자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은행에서 돈을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에서 그 가격만큼 돈을 사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채를 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행은 정부에게 그 국채 이자만큼을 계속 받아요. 정부는 추가로 국채 이자만큼을 은행한테 줘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돈을 발행하니까 그런 이자를 줄 필요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주정부가 돈을 찍어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많다고 하는 그런 소책자를 썼습니다. 금과 은에 기반한 이 화폐 시스템은요. 금과 은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과 은의 양이라는 게 무한대로 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금은 수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은보다. 은은 굉장히 훨씬 더 많은데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근본이죠. 근본이라고 할 때는 이게 통화량이 부족하게 돼요. 금과 은을, 특히 금은 더 그렇다는 거죠. 금과 은을 기초로 한 화폐 시스템은 항상 통화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도 없고요. 물건을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근데 돈이 풍족하면 경기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주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내면 굉장히 일자리도 많아지고 산업이나 이런 경제 전반이 굉장히 좋아지죠. 약식 차용증 형태로 발행된 정부의 돈은 계속 추가로 발행됐어요. 필요하면 그냥 정부가 찍어내면 되니까요. 돈의 유통량이 그렇게 해서 점점 늘어났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에게 이자를 줄 필요는 없는 그래서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그런 돈이었습니다. 토지은행이라고 칭해진 이 정부의 금융사업소가 있어요. 여기서도 돈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 돈을 저리의 이자로 빌려주고요. 농민들은 이제 토지나 여타 실물 자산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또 정직하게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농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 돈을 잘 갚았어요. 그래서 통화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도 별로 일어나지 않고요. 또 농민들도 그걸 잘 갚았기 때문에 토지은행에서 발행한 돈의 가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매사추세츠와 그 근처 이주지에서 이 토지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너무 많이 찍어내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리고는 이제 물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상인과 금융업자들이 영국 의회에다 청원해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리카에서 지폐 발행을 금지하게 해달라는 청원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영국도 자기가 이 미국의 금융을 장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주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면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지폐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1751년에 통과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1764년에는 영란은행의 압력으로 모든 식민지에서 독자 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시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영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금이나 은으로 내든가 아니면 영국 통화로 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미국에서 기존 발행된 모든 지금 지폐가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돈이나 금이나 은으로만 이게 통용돼야 되니까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불경기가 미국에
찾아와요. 그래서 이주지 사람들, 식민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아니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요. 돈이 풍족하면 경기가 잘 돌고 돈이 부족하면 이게 불경기가 온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영국 통화를 쓰는 것보다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그 지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경기에 좋다는 것을 식민지 사람들은 알죠. 자, 근데 영국이 이제 화폐를 독자적으로 발행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경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에 대한 반항심이 일어나고요. 이게 결국은 독립전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발화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폐를 직접 우리가 찍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잉글랜드 은행이 독점하느냐의 어떤 차이, 지폐 발행권을 누가 갖느냐를 가지고 싸운 거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독립한 겁니다. 우린 따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화폐 발행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결국 독립전쟁을 촉발시키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영국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대륙패가 있었죠. 기존 정부가 이제 발행한 그 지폐가 있었는데 이 투기꾼들이, 그리고 영국이요, 미국 화폐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위조 대륙패를 막 찍어내요. 아메리카 돈이 완전히 이제 위패들이 막 돌면서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내 투기꾼들도 여기서 이제 돈을 한번 벌어보자고 어떤 헛소문을 뿌리냐면 미국이 질 거다. 그러면 지금 이 대륙패는 다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소문을 폈더래요. 그러니까 대륙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다 내놓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그걸 다 모아요. 다 모아요. 그래서 만일 독립하면 이 돈 가치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이제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투기꾼들이 이제 미국이 이기느냐, 영국이 이기느냐에 이제 배팅을 걸면서 미국이 진다는 그런 소문을 내고 대륙패를 계속 이제 매점매석합니다. 그래서 헐값에 사들이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대륙패가 이제 막 그냥 위패들도 돌고 이게 이제 가격이 한없이 떨어지니까 대륙패라면 지긋지긋한 겁니다. 그래서 건국할 때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주화의 가치를 조절하고 합중국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올 권한이 의회에게 있다고 얘기하지, 의회가 지폐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는 이 조항을 빼버려요. 이러면서 의회가 은행을 직접 통화를 발행할 권한을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정부가 그 돈을 발행할 권한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융 재벌들, 이 당시는 이제 영국 사람들입니다, 주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독립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독립전쟁도 처음에 지폐 발행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이 대륙패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의회가 돈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는 말을 그냥 빼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은 처음 시작부터 지폐 발행권이 없는 그런 나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금과 은의 기초에서 나라 경제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금화나 은화가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돈 부족에 쪼들리죠. 통화량 부족에 쪼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싸우느라고 부채만 4,200만 달러에 이르렀고요. 미국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어음 형태의 지폐를 대량 발행해요. 근데 약속어음이라 할 때 어음은 이게 만기가 되면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대륙채는 이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 도니까. 근데 어음이란 건 3년 만기 어음, 5년 만기 어음, 그럼 무조건 5년 후, 3년 후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이자가 붙어 있어요.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에 계속 쪼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대륙패가 계속 타락했기 때문에 주로 주화로 돈을 통용하다 보니까 유동성 부족으로 심각한 불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래서 제1차 연방은행입니다. 워싱턴 행정부의 알렉산더 해밀턴 재무장관인데요. 하루빨리 이 통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떤 아이디어를 줬냐면 국가은행에 은행권을 찍을 권한을 주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국가은행은 사실은 국가은행이 아니에요. 민간업자들이 주주인, 그래서 그들이 주인인 은행입니다. 국가중앙은행에 은행권을 찍을 권한을 주고, 그리고 채권 형태로 만든 정부 부채를 그들이 매입하게 하자는 안을 내놔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은행이 이런 식으로 돌죠.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거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그 가격만큼을 정부에게 돈을 주죠. 그죠?
자기들이 돈을 찍어서.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정부가 쓰는 거죠. 그 대신에 그 국채의 이자에 해당되는 돈을 정부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거죠. 채권을 소유한 은행에 지불할 이자는 정부의 그 관세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유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안은 독립전쟁 때문에 진 정부의 빚을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인정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부채를 채권의 형태로 재력가들에게 판매한다는 거고요. 이자 6%를 붙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유리한 법이었냐면 그 재력가들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전쟁 중에 투기의 일환으로 폭락될 그 어마어마한 대륙채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인정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확보하는, 부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밀턴이 급하긴 급했어요. 왜냐하면 이 투기꾼들, 재력가들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면 이 새 정부의 통화가 안정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이 새 정부가 계속 흔들흔들 거릴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부의 일환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안을 내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부채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해요. 근데 해밀턴과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제퍼슨은 해밀턴의 안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부자들이 은행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잖아요. 국가은행이고 그 은행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것이며 그리고 정부는 결국 부자 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해요. 1790년에 영국의 금융가 로스차일드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가의 화폐를 내가 발행하고 그것을 내가 지배하기만 한다면 누가 법률을 만들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을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폐 발행권이 누가 있느냐. 그리고 그 발행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것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죠. 로스차일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퍼슨이 중앙은행 제도, 알렉산더 해밀턴이 냈던 그 중앙은행 제도를 강하게 반대했던 것은 아마 로스차일드가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퍼슨은 알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반대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해밀턴 안이 결국 이제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의 지지를 얻은 연방 정부가 탄생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합중국 내에는 아직 친영파들이 잔존하고 있었어요. 왜 독립전쟁 하느냐? 우리는 그냥 영국의 식민지로 영국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독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당시로서는 이제 급선무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부자들을 껴안자. 정부가 채권의 형태로 빚을 내고 그것들을 중앙은행이 매입하게 하고 그들이 돈을 찍어서 그 돈을 정부가 갖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부자들에게 유리해야 부자들이 결국 신생정부의 편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대중들은 또 신생국가의 달러가 그 재력가들에 의해서 떠받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안정화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 안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은행, 정확한 이름은 제1차 연방은행이에요. 초기 자본 1000만 달러 중에 800만 달러는 민간 주주들이, 그리고 200만 달러는 정부가 각각 출자해서 이제 은행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부는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새 은행한테 돈을 꿔요. 근데 새 은행도 사실 돈이 없거든요. 장부로만 돈을 빌려주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그 돈을 다시 이 새 은행에 출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새 은행은 아무 돈이 없는데 장부로만 자 빌려줄게. 그러면 정부는 그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다시 은행에 출자하는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는 그 200만 달러의 빚을, 그 차용증이지 않습니까? 그 차용증에 근거해서 은행은 그냥 돈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출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민간 주주들 중에 일부는 금이나 은화로 내야 된다고 이렇게 했어요. 주식 가격의 4분의 1을 경화로 지불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중앙은행이 은화와 금화를 갖고 있을 거고, 그래야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첫 납입금만 그렇게 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주주들도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돈을 꿔가지고 꾼 돈으로 다시 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륙채로, 그 휴지 조각이 된 대륙채로 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별로 낸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은행의 주주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정부는 은행에 빚을 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는 약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은행으로부터 벌써 820만 달러의 부채를 졌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돈을 찍어냈다면 이런 이자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1차 연방은행의 허가가 이제 끝나요. 1811년에 더 이상 이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청산해 보니까 거의 은행 주식의 70% 이상이 누가 갖고 있냐면 영국과 네덜란드의 그 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어요. 독립전쟁은 결국 영국의 은행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일으킨 건데 몇 년 지나서 미 연방 중앙은행의 소유를 누가 갖고 있냐고 봤더니 결국 영국 사람과 네덜란드의 금융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의 실질적인 지배가 다시 또 외국으로 넘어간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1812년부터 약 4년간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전쟁이 발발해요. 그래서 간신히 미국이 이겼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국가가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할 수 없이 또 20년 기간에 제2차 연방은행을 다시 허가해 줍니다. 이때 토론이 벌어지는데 존 캐론 상원 의원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채용을 합니다. 그것은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812년에 영국과의 전쟁에서 민병대 소장으로 참전했던, 그래서 큰 전공을 세웠던 앤드류 잭슨이 대통령이 되어 그 사람은 이 은행 허가를 이제 갱신해 줘야 되는데 갱신해 주지 않고 은행을 이제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또 중앙은행이 잠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중앙은행이 없는 상태로 미국은 유지가 돼요.